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을 분석해서 북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바르게 전해드리는 북녘의 하루 김창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몰랐던 북의 모습, 우리와 다르지 않은 그곳 주민들의 사는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북녘의 하루를 통해 만나볼 주요 소식들입니다. 북녘 돋보기 시간에는 세계적 의학 수준을 자랑한다는 류경안과 종합병원 소식 준비해봤고요. 의식주를 넘어 관광, 레저 사업까지 양덕 온천지구를 통해 북의 현재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북은 지금 우리나라가 물부족 국가군에 속해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북은 물부족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북의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는 시간에는 북 각지에서 조성 중인 살림의 모습들 살펴봤고요.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 분들 주목하세요. 컴퓨터 사용 시 생기는 두통 없애는 방법 준비해봤습니다. 조선시대에 지어진 북의 국보문화유물 47호, 육승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장 속으로 김치의 민족이라 불리는 우리. 남쪽보다 공장에서 더 빨리 김치를 생산했다는 북의 김치 생산 현장 찾아가 봤습니다. 오늘 만나볼 북의 인물, 어마어마한 불도저를 앳된 18살 소녀가 자유자재로 운전한다면 믿으실까요? 처녀 불도저 운전수 리향 씨를 만나봤습니다. 북의 오늘을 구석구석 들여다보는 북녘 돋보기입니다. 오늘 함께 들여다볼 곳은 2016년 11월에 개원한 평양시 문수지구 류경안과 종합병원입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이 병원이 생겨난 후 소원 성취했다고 말해 주목을 끌기도 했죠. 얼마나 잘 꾸려졌길래 그렇게 말을 했나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 강원도 원산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한 여성이 절절한 부탁을 받게 됐습니다. 그의 이름은 윤경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두 눈이 실명돼서 앞을 보지 못하던 여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5년 전에 이 왼쪽 눈에 심한 타박을 받아서 눈이 보이지 않기 시작했는데 2년 전부터는 또 이 오른쪽 눈도 백내장이 오면서 눈이 보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텔레비전에서 경련 원수님께서 세워주신 유경안과 종합병원에 대해서 소개가 되고 또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오는 소식을 듣고는 나도 유경안과 종합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으면 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윤경란 여성이 평양에 올라와 여기 류경안과 종합병원에 도착한 것은 2022년 5월 어느 날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총지기를 썼습니다. 근데 저녁이 오슬오슬해졌는데 그때 접수로부터 지금 환자 한 명이 왔다고 저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려가 보니까 어머니 한 분이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서 왔습니까? 하고 제가 물어보니까 어머니는 자기는 강원도에서 왔는데 새벽에 떠나다니까 봉쇄될 줄 모르고 이렇게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여기 평양에는 친척이 하나도 없고 유경안과 병원에 오면 한이 없고 예? 오기만 하면 자기 병도
다 나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주위 사람들 도움으로 여기에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어머니. 입원 수속을 하고 백내장과 400공 이호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입원했는데 병원에서도 막 붐빕니다. 유혈자들이 한둘씩 나타나기 시작하지. 그날 저녁에서부터 저도 몸에서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38도 4분으로. 저는 막 무서운 생각과 함께 야 이제는 난 수술할 수 없게 되었구나 하는 이 걱정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간호수님들이 들어와서 매일 13일 날 오후에 내가 열이 떨어졌습니다. 가장 선생님이 어둠한 어머니 이런 열이 떨어졌으니 내일 수술하겠으니 오늘 밤에 편안히 치십시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그 무서운 전염병 비루스가 우리나라에 유입된 그 엄혹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그 어떤 동료도 없이 환자들이 수술을 해주고 치료해주는 가장 선생님 모습을 보면서 저는 힘이 났습니다. 저는 이 훌륭한 병원에서 눈도 수술했고 열도 내렸지만 집에 두고 있는 두 자식과 80거령이 넘는 친정 어머니 생각으로 이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담당 의사와 민반장이 매일과 같이 찾아와 병 증세도 알아보고 약을 줘 위험한 고비를 넘겼다는 것과 전쟁 노병이라고 하여 우리 어머니한테는 동일꾼들과 시당일관들이 많은 부식물과 식량 그리고 꿀까지 가져와서 치료해 줘서 병이 완치됐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저는 경리하는 원스님의 사랑은 우리 이 유경 안과종합병원에서뿐만 아니라 지방도시인 우리 집에도 미치고 그나날 의사들도 환자들도 아니 온 나라 인민 모두가 어려운 때일수록 서로 돕고 위해주는 우리 사회의 덕과 정이야말로 그 어떤 최신 의학과학 기술보다도 더 위력한 방역 대승의 비결로 담보로 된다는 것을 피부로 절감했습니다. 오늘도 윤경란 여성이 잊지 못해야 하는 한 의사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백내장과의 현충신 선생입니다. 윤경란 여성이 두 번째 담당 의사였다고 합니다. 그때 저를 담당했던 의사 선생님이 나선시 치료대로 떠나고 현춘식 선생님이 저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매일 아침 출근해서는 전 포실에 꼭 들려서 어머니 밤새 다른 일이 없습니까? 어머니 눈 상태를 다시 확인해 봅시다 라고 하고는 정말 맡은 날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저한테 와서 정성 담아 치료해 주었습니다. 또 제가 지방별 차단이 언제 끝날까 걱정을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고는 어머니 이젠 유혈자도 매일 감소되는데 걱정하지 말고 안정해서 마지막까지 치료받고 가십시오 라고 하면서 정말 태어나는 날에는 강원도로 가는 차 시간과 버스가 어디서 어떻게 떠나는까지 세심히 알려주는 선생님의 모습은 덕과 정으로 서로 돕고 이끌며 사는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건물 외관부터 여기는 안과병원입니다 하고 있네요. 눈 모양이 크게 붙어 있던데 규모도 제법 커 보이고요. 네, 맞습니다. 4층으로 된 외래 병동, 8층으로 된 입원 병동,
그리고 여러 가지 안경을 교정 제작해 봉사하는 안경 3정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눈 모양뿐만 아니라 사실 입원실 병동 외벽에는 시력 검사표를 붙여두었고요. 북에서는 이제 미약성, 편리성, 실용성이 철저히 보장된 흠잡을 데 없는 의료 봉사 기지가 되었다. 이렇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약성, 편리성, 실용성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병원이니까 이 의료 시설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안과 전문 병원이면 고가의 장비들도 필요할 텐데. 예, 맞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외래병동 2층에는 녹내장과, 백내장과, 소아안과 등의 치료 시설과 함께 각막 굴절 검사실, 눈앞 시야 검사실 등의 검사실들이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환자의 눈 상태를 정확히 측정 분석하는 최첨단 설비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아까 화면으로 봐도 제법 번듯하게 만들어 놨던데 그런데 이 류경 안과병원 문수지구에 있다고 했잖아요. 네. 이 문수지구 우리 지난번에 봤던 옥류 아동병원 있는 그 동네죠? 네, 맞습니다. 옥류 아동병원 옆에 무슨 병원이 있었죠? 저요. 네, 평양산원입니다. 네, 맞습니다. 문수지구에는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 유경치과병원 등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에서 본다면 아주 대표적인 병원지구인 셈이죠. 그러니까 김정은 시대에 접어들어서 몇 년 사이에 현대적인 각종 의료시설들을 여기다가 이제 하나씩 세운 거죠. 의료타운 된 거죠. 아주 현대적인 의료타운이. 그런데요, 북은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제재까지 받고 있잖아요. 사실 생산 설비에 좀 더 투자하는 게 아니라 해마다 의료시설을 만들고 거기에 최첨단 장비들을 넣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북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라가 결코 풍족해서가 아니라 당과 국가가 인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보살펴준다. 그것이 사회주의 보건제도의 우월성이다. 그것을 과시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주의를 널리 알리고 홍보하고 지켜나가는 것 이것도 중요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무상 의료를 하고 있다, 무상 교육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널리 알리는 것이 그야말로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이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알리는 것이니까요. 오늘 영상 주인공 보니까요. 의사들이 굉장히 지극정성으로 돌봐주더라고요. 눈도 그 덕분에 나은 건데 사실 지극정성뿐 아니라 실력도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나 봐요. 우리가 직접 가보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요. 2021년 1월에 북 매체에 실린 망막과 김만석 과장 인터뷰를 보면 특히 이제 유리체 망막 수술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서 난치성 안과 질병 치료에 새로운 진전이 일어났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거든요. 근데 유리체 망막 수술이 우린 잘 모르잖아요 어떤 네. 건지. 근데 아주 선진국들이 독점적으로 갖고 있는 아주 뛰어난 의료술이다 뭐 이렇게 소개하고 있네요. 그렇군요. 네, 영상에서도 우리식의 인공수정체 생산 공정을 확립했고 백내장을 비롯한 안과 질병에 대한 진단치료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고 거기다가 전국 100여 개 단위에 대한 이동치료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그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김정은 총비서가 소원 성취했다라고 할 만하지요. 김정은 시대에는 류경 안과병원뿐 아니라 다양한 봉사시설이 하루가 다르게 세워졌다는데요. 오늘 함께 보실 양덕 온천지구도 그중 하나입니다. 김정은식 인민대중 제일주의 정치를 잘 보여주는 곳인가 본데요. 우선 영상부터 보고 올까요? 여기는 양덕 온천 문화휴양지. 온천욕과 함께 스키 타기와 말 타기도 할 수 있는 독특한 다기능 체육 문화휴양지. 휴양도 하고 묘양도 할 수 있는 세계적인 온천 치료 봉사 기지가 눈앞에 현실로 펼쳐졌습니다. 결국 10년이라는 세월의 한덜기를 넘어오며 승마 문화, 스키 문화, 온천 문화라는 새 생활이 우리 인민의 피부에 직접 와닿았고 보다 새로워진 문화 생활이 문명이라는 주소로 사회주의 대문 안에 들어섰습니다. 온천 좋아하세요? 저는 진짜 좋아해요. 휴가 때면 유명한 온천 찾아다니면서 즐기는 정도인데 오늘 본 저 양덕 온천지구도 꼭 한번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기 온천만 있는 게 아니라면서요? 네.
실내 온천장, 야외 온천장, 여관, 주택, 치료, 요양구역, 편의시설, 승마공원, 스키장, 조마장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야외에서 온천을 즐기는 시설뿐만 아니라 실내 헬스장, 수영장까지 갖추고 있죠. 규모가 아주 그냥 엄청나죠. 그럼 거의 뭐 도시 전체가 휴양시설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북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덕 온천 문화 휴양지를 처음 찾는 사람들은 이 안내자 없이는 동서남북 또 위아래로 지상과 지하 엄청나게 넓어서 다 돌아볼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자랑하면서 하나의 큰 문명 도시를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선전하고 있죠. 문명 도시. 네. 하긴 온천에 스키장에 뭐 승마장까지 있으니까 당연히 크긴 크겠네요. 그런데 우리 왜 유명한 온천 가면요. 뭐 소금탕, 머드탕, 녹차탕 이렇게 탕이 다양하잖아요. 예. 이 양덕지구도 탕이 좀 다양하게 스페셜한 게 있을까요? 예, 한번 볼까요? 물고기 온천욕, 별장 온천욕, 귀빈용 온천욕, 가족 온천욕, 개별 치료, 감탕 치료, 파라핀 치료, 모래욕 치료, 물리 치료 아주 다양하네요. 치료탕도 다양하네요. 이 온천이 건강에 좋은 건 널리 알려졌는데 치료 쪽으로도 많이 뭐 관심을 갖고 개발하고 있나 봐요. 네, 치료관광 교류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국내외에 있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이렇게 치료 관광을 진행하고 있다 하네요. 아유, 저도 요즘 막 쑤시는데 한번 가서 치료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까 관광객 얘기하셨는데 예. 사실 처음 이 양덕지구가 만들어졌을 때 뭐 특정 고위층만 사용하는 곳이다. 혹은 달러벌이용으로 외국인들이나 쓰는 거지 보통 인민들은 비싸서 엄두도 못 낸다. 이런 소식 제가 많이 봤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많이 보도했었죠. 네. 네. 그런데 사실 학교를 짓는 데 돈을 쓴다거나 뭐 병원을 짓는 데 쓰는 거 이런 거는 워낙 기초적인 토대니까 이해가 되는데요. 이거는 레저 시설이잖아요. 사람들 식이주 문제 돈 더 쓰는 게 아니라 이런 것까지 할 여력이 있는 걸까? 이런 의심, 약간 걱정 들기도 해요. 네, 사실 이게 이제 북의 현실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에 대한 방증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 북은 이제 건국 이후 원래 사회주의 문명국을 건설하겠다라는 것을 국가의 중요 활동으로 놓고는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국가 발전의 중심 과제로 이렇게 제시하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으니까 안 그렇겠어요? 네, 고난의 인군 때는 뭐 극심한 식량난까지 겪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김정은 시대의 가장 큰 변화이자 특징이기도 한데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을 기치로 내걸었거든요. 문명국 건설. 예. 근데 문명국 건설이라고 하면은 뭐 잘 아시겠지만 의식주에 해결하는 수준으로 알아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예술, 음악, 보건, 교육 그리고 웰빙을 위한 다양한 레저 뭐 이런 게 다 문명국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설들을 많이 짓고 있어요. 실제로 많이 짓고 있고 이 양덕 온천 문화 휴양지도 그 일환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많은 인민들이 지금 엄청 즐겨 찾는 휴양지가 되었으니까요. 네. 우리도 사실은 사람이 빵만 먹고 살 수 있냐 이런 얘기 하듯이 네. 뭐 레저라던가 여가 문화 이런 게 굉장히 삶의 중요한 부분이긴 하죠. 레저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하는 만큼 또 이 여가를 즐기는 거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사실. 그런데 여기가 공을 세운 사람들, 영웅 칭호 받은 사람들을 위한 접대 장소로도 쓰인다던데요. 예, 최근에 한 예를 들면은 그 2022년 전승절,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이제 휴전 협정일을 전승절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북에서는. 그때 이제 전국 로병 대회, 로병이니까 어르신들, 예, 아주 옛날에 오래된, 싸우셨던 오래된, 어르신들. 예, 그 군인들 로병 대회를 열었는데 거기 참가하려고 이제 전국에서 노인들이 많이 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을 이제 전부 다 양덕 온천장으로 데려간 거죠. 모시고 간 거죠. 그래가지고 아주 극진한 환대를 받으면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하네요. 아, 네. 이 산간벽지에서 초호화 온천문화시설로 천지개벽한 양덕지구. 이곳이 북의 달라진 현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언젠가 통일TV에서 꼭 한번 직접 취재하러 가보겠습니다. 최근 보도된 북의 소식을 전하는 북은 지금입니다.
농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바로 물이지요. 그런데 기후위기로 인해 물 부족이 전 세계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북도 예외는 아닌가 본데요. 전 세계의 물 부족 현황을 짚어보면서 인민들에게 물을 아껴 써야 한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물 문제라는 제목의 다큐 함께 보시죠. 19세기 어느 한 나라의 주택지구에서는 콜레라가 발생해서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발병 원인을 조사하던 의사들은 그 주택지구에서 음료수로 이용하고 있던 물이 생활 폐수에 의해서 오염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사람들은 처음으로 물 속에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병원성 세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깨끗한 물을 끌어들이고 어지러워진 물을 뽑아버리는 배수 체계가 세워짐으로써 인간의 평균 수명은 30년이나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하지만 안전한 물을 이용하기 위한 수백 년에 걸치는 인류의 노력은 아직까지도 응당한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급속한 인구 장성과 기후변화, 공업폐수 등에 의한 환경오염, 산림 파괴와 물 낭비 현상을 비롯한 여러 가지 요인들은 물의 수요와 공급 간의 모순을 격화시키고 있고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심각한 물 부족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생존에 필수적인 기본 생활 용수가 부족하고 강이나 호수 등의 수질이 위생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10명당 1명 이상이 먹는 물 부족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36억 명의 사람들이 연중 적어도 한 달 동안은 물고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아시아의 어느 한 나라의 도시입니다. 물 원천이 부족한 데다가 하수망 체계가 불비하고 수도관 공사가 잘 돼 있지 않아 도시의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물 부족으로 커다란 생활상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물차로 그날 소비할 물을 포장하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물통을 들고 몇 시간씩 기다리지만 차려지는 물량은 너무도 적습니다. 여기 도시 교외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공동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이용하고 있는데 심한 가물로 우물의 물이 줄어들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물물을 길어가는데 제한이 없었지만 지금은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렸다가 매 가정들에서 하루에 일정한 양만 길어가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급속한 인구 장성은 물의 소비량을 증대시켜 물 자원을 계속 고갈시키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 하루에 소비되는 물량은 100억 톤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100년 사이에 세계적으로 물 사용량은 6배로 증가했고 해마다 1%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물 자원이 계속 줄어들어 물 위기가 초래되고 있는 속에 도시에서 나오는 공업 폐수와 생활 오수가 제대로 정화되지 못하고 강과 호수에로 흘러들어 보다 심각한 물 문제를 산생시키고 있습니다. 각종 세균과 중금속이 들어있는 폐수가 그대로 생활용수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집짐승 폐설물이 그대로 강하천에 흘러들고 있습니다. 예멘의 남부에서는 수천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댕구열에 걸린 일이 있었습니다. 질병 발생의 원인은 이곳 지역의 높은 기온에도 있지만 보다는 산더미같이 쌓인 오물에 의해서 오염된 물을 이용한 데 있었습니다. 오염된 물에 의해서 발생하는 각종 질병으로 해마다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고 있는 사실은 물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한 나라의 연구 집단은 지구상의 호수들과 호수 침전물들이 적어도 7가지 물질에 심히 오염되어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민물 온천에서 많은 몫을 차지하고 있는 호수들의 오염도가 높아지게 된 주요 원인은 바로 인간의 활동에 있습니다. 사람들의 활동에 의한 물 오염은 지구의 생태계에도 심각한 후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방글라데슈 남부에 있는 쿨라라고 부르는 도시입니다. 던뿌리를 목적으로 논에서 새우 양식을 하면서 살충제를 사용한 결과 주변 지역은 황폐화되고 집짐승도 키울 수 없게 됐습니다. 여기 인도네시아의 방카에서는 선전화기를 비롯한 전자제품 제작에 들어가는 석을 채취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해서 주변 일대에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집 우물은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광산이 개발된 다음부터 물이 어지러워지고 이젠 더 이상 마실 수 없게 됐습니다. 2012년부터 이곳에서는 더 이상 수림을 찾아볼 수 없게 됐다고 합니다. 나무를 찢고 많은 면적의 로천 채굴장들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바다와 강이 합쳐지는 입구에 있는 인디아의 뭄바이 항구입니다. 해안가에는 망그로브림이 펼쳐져 있는데 해마다 3만 마리 정도의 홍학들이 날아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에서 나오는 생활 오수와 폐수, 각종 오물들에 의해서 망그로브림이 파괴되고 있고 경치도 어지러워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심각한 물 부족을 초래하는 중요한 원인들 중에 하나는 기후변화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구적 범위에서 강하천들의 물 흐름량과 년 평균 강수량이 변화되고 있고 고온과 가물이 지속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물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마로코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80%의 땅이 사막화돼 가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깨끗한 물 자원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물에 대한 수요는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물 자원을 보호하고 이 국력 절약하는 것은 오늘날에 와서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하서고 있습니다. 물은 그 음료수와 생활용수 그리고 또 농업용수와 공업용수로 갈라볼 수 있는데 여기서 물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이런 부문은 농업 부문과 공업 부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 문제 해결에서 기본 방도는 세계적인 물 총 사용량의 이 70%를 차지하고 있는 이 농업 용수를 국력 절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로 나섭니다. 세계 각국의 농업 관계 용수利用를 10%만 낮추어도 거기서 절약되는 이 물로 세계적인 범위에서 주민 생활 용수의 수요를 얼마든지 충족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업 용수를 절약하는 것도 이 중요한 문제로 나섭니다. 공업 부문에서 물 절약의 기본 방도는 생산 과정에 나오는 폐수를 정화해서 재순환 이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생활 용수를 절약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로 나섭니다. 만일 그 수도꼭지를 꼭 막지 못해서 성약같이만큼 그 가노다란 물이 계속 흘러나온다고 볼 때 한 주일 동안에 432리터라는 이런 많은 물이 흘러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물 위기와 자연재해로 해서 물의 가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물은 단순히 사람들의 생활상 요구나 경제적 수요만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존과 위기에 처한 지구의 생태 환경을 구원하기 위해서 더없이 귀중하다는 것을 사람들은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은 해마다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정하고 이날을 계기로 모든 사람들이 물의 중요성을 깨닫고 물 자원 보호에 적극 떨쳐나설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많은 나라들에서 자기 실정에 맞게 물 자원을 최대한 실리 있게 이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물 자원을 적극 보호하고 물 관리와 이용을 과학적으로 할 때 대한 법들이 채택되었으며 그것을 집행하기 위한 사업들이 적극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동력을 전혀 쏘지 않고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원만히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자연 흐름식 상수도 체계가 적극 도입 일반화되고 있는 것을 비롯해서 물을 쓰는 모든 단위에서 전기 절약형, 물 절약형으로 생산과 관리 운영을 진행하게 한 사업들에 큰 힘을 놓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물. 물의 가치는 값으로 매길 수 없으며 인류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그 무엇보다 귀중합니다.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모아 보여드리는 북이모저모 시간입니다. 오늘도 흥미로운 방송 많이 준비했으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각지에서 조성 중인 살림의 모습을 화면으로 담아 보았습니다. 푸른 살림 참 아름답네요. 남과 북 모두 우리 강산 푸르게 잘 가꿔가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신명나는 장고충 공연 준비했습니다.
연주 실력도 참 멋지지만 연주자가 눈을 확 사로잡네요. 그쵸, 정말 깜찍하던데요. 다음은 건강 코너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컴퓨터 오래 사용하면 두통 생기시죠? 저도 심한 편인데요. 이번에는 컴퓨터 사용 시 두통을 해결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컴퓨터 사용자들 속에서 흔히 나타나는 머리 아픔. 소홀히 할 문제가 아닙니다. 밝고 눈부신 빛을 받으면 눈에 피로가 오면서 머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창문에 창가림을 치거나 일부 조명을 끄는 방법으로 빛량을 조절하면 머리 아픔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색안경 혹은 컴퓨터 보호 안경을 껴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자극적인 냄새는 머리 아픔의 한 가지 원인으로 됩니다. 특히 오랫동안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 그 아픔은 더해집니다. 그러므로 컴퓨터 사용 시 몇 분 동안 창문을 열어놓든가 혹은 선풍기를 이용해서 공기 가리를 해야 합니다. 컴퓨터 사용 시 머리 아픔의 하나는 뇌수가 수축되는 데 있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은 뇌수의 수축을 막는 방도의 하나로도 됩니다. 때문에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일수록 물을 많이 마셔야 합니다. 껌을 씹는 것이 머리 아픔의 원인으로 될 수 있습니다. 껌을 씹으면 턱에 긴장이 생깁니다. 껌뿐 아니라 씹기 힘든 음식물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은 아픔을 해소시켜줍니다. 생강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먹을 수 있는데 생신한 생강을 그냥 먹을 수도 있고 가공해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생강을 섭취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생강차를 마시는 것입니다. 허리를 의자 등받이에 붙이고 팔뚝을 넓적다리와 평행이 되게 펴며 발은 바닥에 붙여야 합니다. 컴퓨터 화면은 눈과 직선이 되게 놓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컴퓨터로 사물을 보면서 손전화기를 어깨와 머리 사이에 끼워놓고 전화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일반 기수화기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자에 앉아서도 호흡 훈련을 진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눈을 감고 유순한 음악을 틀어놓습니다.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5가지 센 다음 내보내면서 또 5가지 셉니다. 그러면 몸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으며 머리 아픔도 사라집니다. 네, 다음은 역사에 관심 많은 분들 좋아할 만한 시간입니다.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역사 유적을 소개해 드리려 하는데요. 그 운치가 참 아름답습니다. 육승정입니다. 륙승종은 평안북도 용변군 읍에 위치하고 있는 역사 유적입니다. 이 류종은
1728년 세워질 당시에는 향미종으로 불리웠습니다. 그 후 륜못 한가운데서 모란봉, 용변의 달들은 구경, 남산의 해지는 경치, 약산 동대에서 들려오는 구송진 피리소리, 훈련장에서 들려오는 무소리 키는 소리 등 용변이 아름다운 6가지 운치를 감상할 수 있다고 해서 륙승종이라고 불렀습니다. 평양의 륜광종, 안주의 백상루, 강계의 인풍로 등 우리나라에 이름 있는 루종들은 거의나다 앞이 탁 트인 강가의 졸벽 위에 서 있지만 륙승종은 주변의 자연 경치와 어울리게 륜못 한가운데 세운 루종입니다. 륙승종은 다른 건물에 비해서 구조와 장식이 단순하고 소박하지만 건물 평면과 지붕 구성이 독특한 것으로 돼 있는 아담한 건물입니다. 륙승종은 종각으로서의 훌륭한 건축미를 갖추고 있어 우리 선조들의 높은 건축술과 뛰어난 재능을 보여주는 우리의 귀중한 민족 유산입니다. 북의 근로인민들은 현장 곳곳에서 국가 경제계획 달성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죠. 그들의 땀방울과 현장의 숨소리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현장 속으로. 오늘 가보실 현장은 북 곳곳에서 가동 중인 김치 생산 공장입니다. 저는 김치 없이는 밥 못 먹는 토종인데요. 북의 김치 맛 어떨지 너무 궁금합니다. 당장 맛을 보기는 힘들어도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생산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인민들의 식생활 향상에 적극 이바지하기 위해 여러 식료 생산 단위에서 비상방역 사업의 완벽성을 보장하면서 맛있고 영양가 높은 김치 가공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 들고 있습니다. 지금 날씨 조건도 그렇고 김치에 대한 이민들의 수요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원자재를 보상하는 것과 함께 김치의 맛이 기본이기 때문에 질을 높이는 문제를 설비 제작에서 찾고 기본 생산 설비들을 개선하면서 김치 생산에 절실히 필요한 설비들을 자체로 제작하였습니다. 제품에 대한 공정 검사 및 분석 질서를 철저히 세워 김치 위생 안전성과 질을 담보하고 색깔, 맛, 향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생산량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계절에 맞게 이민들의 수요에 따라서 미나리 김치, 양배추 김치, 무호 김치를 비롯한 10여 종의 김치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보통강구역 김치 공장에서는 제품의 가지수를 늘리면서도 김치의 고유한 맛을 살리기 위한 데 힘을 넣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여러 가지 햇김치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장에서는 백김치, 속박김치, 통배추김치, 보솥김치와 같은 여러 가지 종류의 김치들을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김치 종류에 따라서 만드는 방법이 각이한 것만큼 이 통배추김치나 속박김치, 백김치와 같은 설을 넣는 김치는 우선 양념소를 충분히 염도와 당도를 맞춰서 배합하고, 그다음 이런 보솥김치나 미나리김치와 같은 김치들은 양념소를 따로 만들지 않고 국물 잡기 공정에서의 당도와 염도를 맞추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잘 고려해서 김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주민들의 수요를 특별히 중시해서 주민들이 우리 제품에 대한 평가를 기준으로 하여 질을 갱신하기 위한 사업에도 큰 힘을 넣고 있습니다. 해주 김치 공장에서도
생산을 활성화해서 여러 가지 맛 좋은 김치를 주민들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쫑하고 감칠맛이 강한 김치를 만들기 위해서 3가지 조상기를 배양해서 고유한 김치의 맛과 향기를 살리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향원 수옥종, 곤열명류기를 비롯한 여러 종의 성능높은 후속 설비들과 배양 설비들을 새로도 갖춰놓고 겉의 색깔을 보장하기 위해서 물만기도 제작했습니다. 이로부터 우리 항해남도 사람들은 김치에 고수나 저피를 넣는 것을 정통화하였는데 이 고수나 저피가 독특한 맛을 살리면서도 김치가 씌워지는 것을 억제하는 천년 방부제 역할도 합니다. 지금 우리는 김치의 맛과 질을 보다 살리면서도 그 가치수를 늘리기 위한 사업에 계속 힘을 놓고 있습니다. 공장 설비가 참 잘 되어 있죠. 이 김치 종류도 무척 다양하고요. 네, 그러니까요. 석박김치, 백김치에 버섯김치, 미나리김치까지 만들더라고요. 아마 영상 보는 분들 이 공장 모습 보고 많이 놀라셨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그런데 이 북의 김치 공장, 우리 남보다도 훨씬 예전부터 가동됐다면서요? 네, 아무래도 이제 사회주의 국가니까 노동을 신성시하고 또 부부가 다 나와서 일하는 것이 거의 보편화되어 있지 않겠어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 자연히 이제 집에서 식사하는 경우보다는 외식이 훨씬 더 발달되어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김치는 우리보다 훨씬 빨리 대량으로 생산하는 공장이 발달돼 있을 수밖에 없죠. 네. 그러면 된장, 고추장 공장도 많이 발달됐겠네요. 그건 김치보다 더 먼저 공장에서 생산을 하게 된 것이죠. 북에서는 이제 된장, 고추장, 김치뿐만 아니라 다양한 과자까지 포함해서 이제 종합 식료 공장들이 많습니다. 전국 곳곳에. 네, 북에서 만든 김치, 우리 집안 마트에서 사 먹을 수 있는 날이 빨리 오면 좋겠네요. 다음은 북에서 주목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오늘의 인물 시간입니다. 우리 남에서는 걸크러쉬라는 말 한창 유행했었죠. 센 언니라는 말도 있고요. 오늘의 주인공이 센 언니입니까? 그럴 것 같은데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볼까요? 어린 시절 나의 꿈은 어색 찬연한 무지개와 똑같았다. 그러나 나는 중학교를 졸업하자 굳이 불도저일 운전수가 되었다. 놀라는 사람들도 많았고 누구나 만류에 나섰지만 나는 인생은 자기 스스로 개척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젊어서 고생은 굶주고도 못 산다고 하지 않는가. 성실한 땀으로 이 땅의 고창한 건축물을 일도세운 아버지처럼 한 생을 빛내고 싶었다. 제가 불도저를 처음 열면서 제일 애먹은 것이 이 팔힘이 약한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뭘 하나 이렇게 옮기자고 해도 남자도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만 하니 정말 이렇게 자존심이 호락질 않았습니다. 한 집안의 외동딸로 태어나 음속바지로 자라난 나에게 있어서 육중한 불도저를 mon다는 것은 너무도 힘에 부치는 일이었다. 하지만 난 소녀라고 해서 결코 나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사연 깊은 불도저를 몰고 수도의 곳곳마다의 기념비적 창조물을 일도세울 때마다 나는 남다른 긍지를 가슴 뿌듯이 새겨안곤 했다. 나는 스스로 선택한 인생길을 변함없이 걸어왔다. 다시 돌아오지 않을 청춘 시절을 후회 없이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길은 나 혼자 걷는 길이 아니다. 당이 바라는 어렵고 힘든 일터에서 청춘 시절을 빛내가고 있는 우리 시대 청년들과 함께 걷는 길이다.
와, 대단하네요. 세너님 맞습니다. 이 불도저 덩치만 봐도 압도되는군요. 저 불도저가 웬만한 남성들도 운전하기 어려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리향 씨가 김일성 청년 영예상을 수상했다라고 하던데 네. 김일성이라는 이름 석자 들어간 만큼 굉장히 높은 상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김일성 청년 영예상은 아주 그 모범 청년과 모범 청년 단체들한테 주는 최고의 상입니다. 물론 이제 그 더 어린 학생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선 소년 단원들 이 친구들한테 주는 것은 김일성 소년 영예상이라고 있고요. 소년 영예상이 또 따로 있군요. 예. 최고의 상을 받은 만큼 리향 씨 앞으로도 지금처럼 힘차게 전진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군요. 네, 그러네요. 여러분 오늘도 북과 조금 더 가까워지셨나요? 앞으로도 있는 그대로의 북녘 소식 여러분께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김창현의 한마디가 이어집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의식주라고 표현합니다. 삶의 모습은 사실 어찌 보면 참 간단하지요. 맛있는 것 먹을 수 있고 멋진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살면 우리는 잘 산다라고 하니까요. 물론 요즘엔 좋은 차와 자녀들의 좋은 학원도 포함되긴 하지만요. 북의 인민 생활을 보면 아주 오래전에 의식주 고민은 털어냈던 것이 사실입니다. 60년대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기틀을 완성하고 무상의료, 무상교육까지 실현했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북은 90년대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습니다. 일명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죠. 사회주의권의 붕괴, 연이은 자연재해 등이 북의 사회주의 경제를 구렁텅이로 몰아넣게 됩니다. 탈북자가 생겨나고 굶주린 어린이들이 유랑하는 모습도 목도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우리 의식 속에 북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곳이라는 의식이 생겨난 듯 합니다. 2000년대 북과 교류 사업을 하던 분들은 교류라 하면 지원 사업을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지금 북은 그리 넉넉하지 않아도 배고픔의 시절은 벗어난 건 분명합니다. 경공업의 발달로 인한 인민 소비품도 상당히 질이 좋아졌습니다. 전력난도 벗어났고 평양의 야경이 무척 아름답습니다. 곳곳에 관광지도 생겨나고 오늘 영상에서 본 양덕 온천 휴양지 같은 레저 시설도 많이 확충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북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고난의 행군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닌지요. 젊은 청년들에게 과거 이야기를 자꾸 꺼내면 꼰대 소리를 듣는다고 하지요. 각 분야의 변화를 잘 따라잡던 우리들도 혹시 북 이야기만 나오면 꼰대가 되는 건 아닐런지요. 북녘의 하루 김창현의 한마디였습니다.